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르템 박사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이 쑤시거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목의 벽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무거운 느낌이 들고 승모근이 뭉치고 긴장되어 있다면 주기적으로 두통이 생기거나 머리가 막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눈앞에 날파리가 보인다면 가끔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머리가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이런 운동들이 여러분께 아주 잘 맞을 것입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크게 호전되고 목 부위의 통증이나 승모근 부위의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운동, 예를 들어 오늘 운동만 해도 이미 상당한 완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해부학부터 시작해 봅시다. 목 통증과 제가 앞서 언급한 모든 증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승모근, 특히 그 윗부분의 지속적인 긴장입니다. 이 근육은 목뼈의 가시돌기 양쪽과 목 뒤쪽 전체, 그리고 목과 어깨 사이의 각에서 어깨 관절까지 이어지는 어깨 윗부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근육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5에서 10kg 정도의 힘으로 눌러보면 통증이나 불편함, 긴장감 또는 어떤 반사적인 증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현상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우리의 승모근은 완전히 부드럽고 균일하며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충분히 강한 힘으로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무런 느낌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통증이 있다면 이 근육들을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승모근의 윗부분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이를 매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 뒤쪽에 수직으로 배열된 근섬유들은 우리의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단지 직립 자세를 취하는 순간부터 매우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평으로 배열된 근섬유들은 우리의 어깨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거나 놀라거나 화를 내는 등 어떤 감정을 느낄 때마다 보통 사람들은 어깨를 들어 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승모근이 일상적으로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근육들에는 국소적인 긴장 부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부위들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불립니다. 이 근육이 유발하는 증상들입니다. 첫째로 이미 승모근의 수평 부분의 긴장 부위가 형성되면 가장 먼저 이 부위에서 국소적인 무거움, 통증,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반사된 증상이 위쪽으로 퍼져서 목의 뒤쪽과 옆면을 따라 올라가고 관자놀이와 저작근까지 통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사된 증상이 눈으로 퍼져서 시야가 흐릿해지고 눈이 아프거나 매우 빨리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후두부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승모근만 따로 치료했고 후두부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두통을 겪고 있다면 특히 후두부, 관자놀이, 눈 주위에 통증이 있거나 마치 헬멧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머리를 흔들 때 불편함이나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근육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근육은 통증 증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아예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승모근은 거의 항상 모기 쪽과 후두부 쪽으로 반사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부위의 작은 후두와 근육들의 긴장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총 8개의 작은 근육들이 후두골과 첫 번째, 두 번째 경추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의 특징은 바로 그곳에 척추동맥과 척추정맥이 근육 바로 아래를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이 부위의 근육들이 긴장하게 되면 가장 먼저 척추정맥이 눌리게 됩니다. 정맥은 압력이 더 낮고 엘라스틴이 없어서 벽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서 정맥 혈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지럼증, 이명, 머리가 무겁고 막지 않은 느낌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시야가 흐릿해질 수도 있고 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즉,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승모근의 부담을 줄이고 근육의 긴장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머리를 앞으로 숙인 채로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나 모니터, TV를 볼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춰 올리려고 노력하세요. 머리를 앞으로 더 많이 숙일수록 목 부위 근육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긴장을 푸세요 라고 말했을 때 어깨를 더 내릴 수 있다면 평소에 어깨를 들고 있는 습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깨를 올리는 동작은 승모근의 수평 부분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이런 자세로 다니면 근육이 심하게 과부하되고 매우 많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어깨에 신경을 쓰고 최대한 이완시키고 내려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보거나 일을 할 때는 20분에서 30분마다 두 가지 간단한 동작을 꼭 해주세요. 첫 번째로 목 부위의 일반적인 굽힘과 펴기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혈류를 개선하고 근섬유를 이완해 줍니다. 15, 20회 정도 반복하세요. 다음은 어깨를 상하로 움직여 주세요. 이 동작은 수평으로 배열된 근섬유를 수축하고 이완시켜 그 부위의 긴장도 줄여줍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근육의 긴장이 점차 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릴 운동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건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육을 풀기 전에 먼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해골 모형과 제 몸을 이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근섬유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더 정확히 알수록 운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목해 주세요. 여기 사람은 오른쪽 옆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어깨 관절 위에 있는 뼈 돌출부를 찾아봅니다. 네, 저는 이 뼈 돌출부를 찾았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데 이걸 아크로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견갑골의 뼈 돌출부입니다. 그곳에서 손가락을 안쪽으로 옮기면 오목한 부분을 만지게 됩니다.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올리고 안쪽으로 옮깁니다. 네, 저는 지금 오목한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승모근의 시작점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근섬유가 이어집니다. 이 아크로미온에서 목과 어깨 사이의 각, 즉 이 지점까지의 모든 공간, 이 전체 부위가 우리가 집중해서 풀어줘야 할 부분입니다. 즉 손가락을 바로 올려서 살짝 눌러보면 어떤 곳에서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근육이 있어서 근섬유가 어떻게 수축하는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가락을 올려놓고 팔을 옆으로 벌리거나 어깨를 들어 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 아래에서 근육이 약간 수축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수평으로 배열된 근섬유입니다. 수직으로 배열된 승모근 섬유를 확인하려면 손가락을 뒤통수뼈에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목한 부분을 찾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뒤통수뼈와 경추 사이에 있는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내려가면 가운데 능선처럼 튀어나온 뼈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척추의 극돌기입니다. 이 극돌기를 기준으로 양쪽 일에서 2cm 정도 떨어진 곳에 수직으로 배열된 승목은 섬유가 위치해 있습니다. 즉 손가락을 뒤통수에 올리고 아래로 내려가 오목한 부분을 느낀 다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극돌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승모근이 있고 반대쪽에도 승모근이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수평으로 배열된 승모근 섬유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은 손가락 끝으로 하게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근육 앞쪽에,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근육 뒤쪽에 둡니다. 이렇게 집어서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줍니다. 즉 이런 식으로 깊게 늘려주는 동작입니다. 몇 번 동작을 하고 옆으로 이동해서 또 몇 번 하고 다시 옆으로 이동합니다. 제 목표는 이 부위를 3분 동안 깊고 꼼꼼하게 풀어주는 것이며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국소적인 긴장 부위를 부드럽게 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3분, 다른 쪽에도 3분씩 해줍니다. 손이 피로할 수 있고 자신의 근육을 풀어주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이걸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 6분을 재고 한쪽을 풀어주고 그 다음 다른 쪽을 풀어주고 다시 처음 쪽을 풀어주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번갈아 가며 손을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방법이 더 편하다면 3분을 재고 이 근육을 풀어주다가 손이 피곤해지면 손을 털어주고 다시 작업을 이어가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 즉 승모근의 양쪽 수평 부분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수직으로 배열된 승모근 섬유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마사지 롤러를 준비해서 후두부 아래, 즉 목 부위에 놓고 몸을 약간 옆으로 돌려줍니다. 즉 롤러가 목 부위의 뒤쪽과 옆면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으로 머리에 추가적인 무게를 실어주면 자극을 더 깊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굴려주는 동작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섬유의 방향과 직각으로 이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동작을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한 다음 마사지 롤러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계속 움직여주면 돼요. 양쪽 각각 2분씩 승모근의 수직 부분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을 찾으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풀어주셔도 됩니다. 즉 그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프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작업해야 합니다. 10점 만점 기준으로 10이 참을 수 없는 통증이고 0이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라면 5에서 8점 정도의 강도가 적당합니다. 즉, 이 통증을 참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지나치게 아파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근육이 경직된다면 제대로 풀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을 만한 많은 제 환자분들은 오히려 기분 좋고 편안한 통증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쪽 모두 골고루 풀어주세요. 셀프 마사지를 제대로 하면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균일해집니다. 이제 마사지 효과를 고정하고 근육을 추가로 이완시키기 위해 근섬유를 늘리고 스트레칭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 자세는 서 있거나 앉아서 한 손을 등 뒤로 넘기고 다른 손으로 그 손목을 잡아 옆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그쪽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머리를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목의 옆면, 뒤쪽의 옆면, 그리고 어깨 위쪽 부위에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육을 늘린 상태로 1분 동안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은 차분하고 고르게 해야 합니다. 근육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최대한 이완하려고 노력하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통증이나 뚜렷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분 좋은 당김이 느껴지면은 그 자세를 고정하고 한쪽과 반대쪽 모두 같은 방식으로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손을 교차해서 뒤통수에 얹고 팔꿈치는 앞쪽으로 모은 채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배열된 근섬유를 늘려줍니다. 이 자세로 1분 정도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이 운동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저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게 저를 동기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분들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